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료를 올려주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그 시험이나 여러분들 항상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니까, 평가는요 블로그에 올라간 게시글 하고,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녹화해서 올려놓은 거, 실시간 수업 녹화해서 올려놓은 내용에서만 시험을 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여러 가지 자료 올리는 것은 그냥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학습 용도, 그리고 그 내용, 그 참고 자료들은 이 수업에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연관 수업, 다른 수업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니까 많이들 자율학습하라고, 자기주도학습하라고 올려놓는 거니까. 대신에 시험에 사용하는 건 이렇게 녹화한 실시간 수업하고, 그 다음에 하루 전 미리 올려놨던 게시글에서만 평가의 범위로 활용합니다. 물론 그것도 결국에는 선생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다 줄여서 주겠다고, 내용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먼저 미리미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거나 아니면 좀 더 그 학습 효과가 있을 테니까 잘 이용하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업 강의 자료 살펴보면서, 강의 자료, 이번 주까지는 강의 자료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걸 설명하는 내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레크리에이션이 결국에 가장 큰 범주에서는 우리가 여가 생활이라고 봤을 때 스포츠도 결국에는 여가의 하나로 들어가죠. 결국에 이 안에는 뭐 예술도 있을 것이고, 그쵸? 뭐 아니면 이 예술도 또 음악, 영화, 여행 등등 나누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연령대별로 또 여가를 많이 구분하기도 해요. 연령대별로 많이 구분해서, 심지어 최근에는 고령, 친화, 생활 이라는 것도 여기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우선은 이 수업이 청소년 지도 전공에 포함되어 있는 레크리에이션이지만, 사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도자가 돼서 이 전공을 하고 있는 이 동안에 레크리에이션을 배우고 여가의 개념을 배우고, 그리고 이 여가의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후에 진로를 찾아서 나갔을 때 강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교사가 되었을 때 내가 배웠던 개념들이나 이론들을 어떻게 사회에 적용할 거냐를 생각하면, 이 레크리에이션을 청소년 지도 전공에서 배워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는요,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단점과도 좀 관련이 있어요. 뭐냐? 이거는 좀 더 앞서서 설명을 미리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스포츠 문화가요, 서양과 동양이 바라보는 스포츠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중국,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들, 중국, 한국, 일본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스포츠 중심의 여가, 스포츠 중심의 레크리에이션.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여가 활동이라는 것이, 레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이 스포츠 기반의 우리에게서 어떻게 파급력을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원론적으로는 우선 스포츠 문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 자, 우리나라가 3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사실 여러 연구 그 자료들에 의하면 3만을 넘어가고 3만 5천을 넘어가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또는 호주 같은 선진국들과 유사하게 매우 비용이 높은, 코스트가 높은 레저 활동으로 넘어갔어요.
빨리 와. 기다리 남았어? 그 레저 활동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생각보다 그렇지 못해. 이게 어쩌면 우리나라의 국내에 그 체육 전공 계열의 대학이 많고 이게 우리나라가 GDP가 올라가면 여가 생활도 좋아질 테니 그래서 체육 계열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해서 학교도 많이 만들고 전공도 많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졸업한 우리는 일자리가 별로 없는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화 때문에. 서양과 동양이 아시아와 서양이 바라보고 있는 스포츠에 대한 관점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자, 그게 왜 그러냐? 발전사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발전사 자체. 서양은 운동을 한다, 체육 활동을 한다, 레저를 즐긴다는 것이 종교적 관점에선 반드시 종교적 관점에서는 이게 귀족이든 평민이든 무엇이었던 간에 종교적 관점에서는 휴일에 노동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 뭐야? 리크레이션 재창조하다 내 삶을 재창조하다라는 어원이 담긴 리크레이션 회복 노동력 휴일에 노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적 이유는 그래요. 그래서 그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먹고 잘 움직여서 건강한 근골격을 만들어야지만 어디에 쓰겠어? 노동력에 쓰겠지. 그러니까 휴일에는 빨간 글씨에는 반드시 놀고 뛰고 잘 먹고 편안하게 릴렉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고급 운동, 그러니까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고 시설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장소적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목에서 당연히 시간적 문제가 생기는 그냥 집에서 언제든지 하는 거 말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큰 장소가 필요하고 시간을 많이 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골프 아니면 사냥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누가 하는 거야? 귀족이 하는 거야. 평민들은 그 시기에 중세시대 아니면 근대까지 올 때 경제력이 약했던 평민들은 그래도 이 종교적 이유로 휴일에는 반드시 노동력을 재회복하기 위해서 놀고 운동하고 잘 먹는 게 필요했어. 그래서 이걸 여가생활, 스포츠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하려고 했던 흐름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내가 잘 살고 부자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더 크고 활동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교적으로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골라서 해요. 이게 서양이 바라보는 스포츠 문화예요. 그래서 서양은 이게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쌓여서 내가 돈을 좀 잘 벌어? 내가 먹고 살만해? 그럼 반드시 어디로 넘어가느냐?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장소가 크게 필요한 곳에 자기가 번만큼 쓰는 게 당연한 문화가 된다. 나의 사회적 계급을 나타내기 위해 심리적으로, 태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돈을 잘 벌고 내 경제가 향상되었어. 그럼 당연히 하는 거야. 당연히. 그리고 비용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본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어도 노동력 때문이라도 휴일엔 반드시 놀아야 돼. 근데 반드시 논다가 나 혼자 집에서 독서를 한다, 음악을 듣는다는 개인적 취향의 문제이고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 내에서 나의 또 다른 생활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휴일을 보내야 돼. 거기에 가장 적합한 활동 중에 하나가 스포츠입니다. 축구하고 등산하고 캠핑하고 등등이거든요. 서양의 문화는 서양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 문화 또는 레크레이션, 여가 문화는 이렇다. 그런데 동양은 조금 달라요. 물론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동양은
항상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돌이켜보면 흔히 말하는 문을 중시했어.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유교 사상이나 또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문을 중시할 수밖에 없어.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런 와중에 운동과 같이 몸을 활동하는 것들은 조금 천대받았어. 그런 문화가 우선 기본적으로 유교 문화, 아시아권에 퍼져있는 유교나 불교 문화 때문에 생겨났고, 그러는 와중에 동양에서는 그래서 체육 활동을 교육한다라는 걸 군사적인 목표 이외에는 크게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게 역사적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고 화랑도 뭐 아니면 삼국시대의 어떤 군사 조직들 아니면 양반들의 어떤 지배계층의 어떠한 것들 보면 다 결국엔 전쟁 때문에 귀족에서 장교가 나오고 장교들이 어찌어찌 한다라는 것 때문에 체육을 배우는 건 당연히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체육사 시간에 분명히 체육이 이때부터 있어 왔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일반 평민들에게도 확산이 되었느냐? 그거는 서양과는 조금 다르네요. 서양과는 조금 달라요. 서양은 종교적 이유로 뭐가 있었다 반드시 휴일, 노동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게 일종의 법칙과도 같았다고. 그런데 동양은 이걸 법칙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반드시 하다 보니 그게 문화가 되어 간다고요. 반드시 하다 보니. 원래는 법처럼 느껴왔고 이게 규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왔었어. 과거의 서양은 성경책이 그러했던 거야. 물론 법도 있지만 성경책이 종교적 이유로 그런 것들 끌고 오니까 우리는 휴일엔 놀아야 돼. 쉬어야 돼. 왜? 신이 주신 이 땅을 가꾸기 위해서는 내 노동력이 매우 생생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래서 나는 반드시 휴일에는 기도하고 쉬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근데 동양엔 그런 사상이 들어올 역사적 틈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 이게 켜켜이 쌓이다 보니 스포츠 문화가 뭐냐? 근대 시대에 와서 교육으로 처음에 자리 잡은 거야.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학교 가야 배우는 체육. 그럼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으세요. 열심히 받아 적거나 치고 있지만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학교 시간 이외에는 하지 않는 거야. 학교 시간 이외에는 하지 않는 것. 수업이 아니라면 받지 않는 것. 그렇게 머리가 인식하게 된다.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동양 문화에서는 그렇게 인지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대에 들어와서. 자, 지배계층, 동양의 지배계층은 군사적 목적으로 조금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장교급들이 체육과 비슷한 활동들, 무술이라던가 그냥 단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체육을 써먹고 그 이후에 평민들한테 너희들은 일만 해, 세금만 내 라고 하니까 그게 휴일도 없어. 심지어 종교적, 기독교적 관점에서 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농사, 그냥 오로지 벼가 잘 자라고 밭의 야채, 채소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하루 종일 365일 잘 가꾸는 데만은 휴일이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 생활 중에 여가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동양 문화권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근대 190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교육으로 배우기 시작. 근대 교육이 들어오면서 교육으로 알기 시작한 거야. 교육으로서 알기 시작했으나 이게 교육이니 뭐라고? 학교가 아니면 안 배우고 안 해도 되는 것 이라는 게 조금씩 자리 잡는 거예요. 근데 왜 이 교육에 반발심이 생겼느냐를 보면 왜 반발심이 생겼어? 체육 좋은 거예요. 건강한 몸 만들고 노동력을 좋게 만들고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 요즘에는 과학적으로도 그 검증이 되어 있지만 뇌 산소 공급이다 여러 가지 영양 공급이 운동을 통해서 잘 되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지능도 높다라는 것들이 조금씩 지능 자체가 지수가 높다라기보다는 내 활동이 좋다라는 정도까지 되어 있단 말이야, 연구가.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운동을 교육받았으면서 왜 이걸 일본이나 중국에서 근대 때
군사적 목적으로 땅을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교육의 한 방법, 신민교육의 방법으로 강요했겠죠. 체육 시간에 진짜 체육을 한 게 아니고 줄 세우고 앞으로 가 뒤로 가 그런 걸 시켰으니 체육을 등한시하게 돼요. 이런 것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한국은 분명히 영향을 미쳤어요. 아직도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고 많이 흘렀으니까 그때 살아계시던 분들은 안 계시지만 7,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 체육교육을 보면 아주 일제강점기의 신민 교육하고 비슷한 형태를 띄요. 체육을 가르친 이유가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교련 시간이라는 걸 들어본 적 없죠? 배운 적 없잖아, 그렇죠? 선생님 고등학교 때까지 교련이 있었어요. 그때는 교련복은 입지 않았어요. 그냥 체육복 입고 앞으로 가 뒤로 가 하루 종일 그것만 해. 사열 종대 세워놓고 계속 운동장 물고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했어요. 실제로 교련 선생님이 있었고 장교 출신의 이제 자기 전공 미술이든 음악이든 장교 출신의 선생님이 교련까지 담당을. 근데 체육도 아니고 이게 그런 게 있었어. 그리고 선생님보다 우리 사촌 형들 나보다 5살, 6살 많은 사촌 형들은 실제로 나무로 만든 총 들고 그 흔히 말하는 깨구리복 입고 그거 들고 진짜로 총검술 배우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게 없어진 지. 그렇게 배웠던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 그래서 스포츠라는 게 정말 내가 경제력을 가진 만큼 시간을 가진 만큼 내 사회적 지위를 가진 만큼의 수준으로 휴일에 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으로서의 가치를 우리 아시아, 동양에 있는 국가들은 잘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이 레크리에이션, 여가, 레저 활동이라는 게 잘 인식되지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무슨 문제냐? 이제 진짜 얘기해. 그랬더니 뭐냐? 어렸을 때 못 배웠으니 커서 할 수 있겠어? 아동 청소년 때 학습이나 교육에 의해서 인식이 덜 됐어. 그러니 당연히 중장년이 되어서도 인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스포츠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지. 당장의 시각적으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자극받는 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항상 돌멩소리처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달리기 하는 게 비용 하나도 안 들어. 그런데도 굳이 사람들은 여가 시간이다 그러면 어딘가에 영화를 보러 가고 예술에는 쉽게 적응이 돼.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 자극만 받아. 그런 부분이 좀 스포츠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도 보면 관람 스포츠는 빠르게 유행해. 근데 내가 직접 하는 건 덜 유행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그게 유행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렸을 때 배운 적이 없으니 인식을 못했으니 중요성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랬더니 나이가 들어서도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공을 해서 이 레크리에이션이라는 큰 범주에서 스포츠 활동이 레크리에이션이라는 큰 문화적 콘텐츠로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돼서 청소년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은 개별 프로그램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그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아이들한테 진짜 마음 깊이 머리 깊이 딱 자리 잡아서 스포츠는 당연스럽게 일상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인지시켜주는 작업을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친구들이 커서 자기 돈 벌어서 자기 시간 내어서 자기 비용을 쓰고 자기가 만들어낸 장소나 공간을 써서 스포츠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시장이 계속 커지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할 일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야. 근데 그냥 공부, 체육, 교육 요렇게만 가면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절대 하지 않아. 그나마 우리나라도 경제력이 발전하네. 경제력이 계속 향상되니까 사회적으로는 조금씩 달라지거든. 돈을 벌면
왜냐하면 돈을 번 만큼은 조금 티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번 사람들은 내가 캠핑 간다, 뭐 골프 친다, 테니스 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는 것들은 또 있죠. 보여주려는 것들 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전반적으로 생애 주기 동안 내내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공자들에게는 마이너스 요소예요. 미국이나 유럽은 생애 주기 내내 자기의 건강 상태, 연령 또는 사회적 지위 등등을 포함해서 스스로가 잘 결정하는 시스템이 사회 구조 내에 들어가 있어요. 유럽은 그래서 그걸 지역 사회 스포츠 클럽에서 해결하고 있고요. 미국은 북미 지역은 학교에서 클럽 활동으로 가르쳐 주되 학교를 졸업하고 학령기가 다 끝나고 나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또 그걸 이용해요. 학교에서 배웠던 걸 사회적 지위가 확보되고 나서는 그때 배웠던 걸 이용해서 다른 것으로 스스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런 차이가 분명하게 서양과 동양의 역사적 관점에서 스포츠를 바라본 시각의 차이 때문에 분명히 생겨났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한국은 스포츠가 여가로서 자리 잡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세대 정도부터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뭐 조금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저런 비용, 장소 이런 문제 때문에 연령과 관계없이 골프로 넘어왔다가 또 이것에 대한 단점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나니까 테니스로 왔다가 그걸 또 단점을 인식하고 나니까 이게 달리기까지 왔어요.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여가에 필요한 수단을 찾기 시작했어. 스스로. 과거에는 이걸 일일이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가르쳐줬다고.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처럼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의 여가적 중요성을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체육계열 전공 학과가요, 물론 인구수가 줄어서 주는 것도 있지만요,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없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큰 손해? 아니면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스포츠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는데 전공이 줄어든다? 이상하지 않아요? 디지털이 중요해서 반도체 학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근데 스포츠, 건강, 헬스케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이건 줄고 있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쵸? 반대로 가고 있잖아. 이건 분명히 기본적인 사회 흐름과는 정반대로 간다는 건 큰 문제야. 그건 뭐냐? 대중들에게 이 인식을 똑바로 못 시켰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그냥 공치고 노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시스템이 있고 체계가 있고 내용이 있으며 매뉴얼이 있다 라는 걸 지도자들, 전공자들이 잘 인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매뉴얼, 프로그램 등등이 정책에 반영돼야 되고 그 정책에 반영되어서 대중들이 스스럼 없이 장애물 없이 편하게 자기 일생 동안 생애 주기간에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돼. 근데 얘기했잖아. 8, 90년대까지 불가능했다고. 이제 경제력이 3만 달러 넘어갔고 2010년대 가까이 오면서 3만 달러 넘어가고 이제는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찾아가는 것까지 가능해졌으니 여기에 교육과 문화와 함께 어울려서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잘 인식시켜준다면 충분히 이 문화는 커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선생님 걱정하는 건 반도체나 디지털 기술과
그 발전이나 그 필요성 때문에 학과들이 늘어나고 전공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체육은 오히려 거꾸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에 있었던 정책적 사태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참 단편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자, 의대 정원 늘린데 뭐 노령화 사회가 고령화 사야 되고 노령화 사야 되니까 건강 케어를 해주니까 의사를 늘려야 되는데 맞는 말이에요, 1편. 근데 선생님이 스포츠 계열 수업할 때 이런 기본 이론 수업에서 항상 하는 말이 아파서 치료하는 것보다 아프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스포츠 문화활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면 아플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원론적으로는 우리 쪽도 커져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왜 우리 쪽은 줄어들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줄어드는 만큼 여러분들이 사회 진출해서 먹고 살 생계 유지할 수 있는 터전이 없어지고 있는 건데, 생태계가 없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 레크리에이션 우리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겠지만, 스포츠는 이 레크리에이션 여가에 속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지만 우리의 특징을 살리고 우리의 정체성이나 차별성을 살릴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이론 학습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 사례 수업, 케이스 수업을 할 때에는 스포츠가 문화활동, 여가활동에 어떻게 대중들한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스포츠가 여가활동의 하나로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 등등을 중간고사 이후에는 케이스로 다루어서 할 겁니다. 우선은 레크리에이션이라는 이 개론 수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선 전반적인 배경만 알아봤습니다. 10분 쉬고 모입시다.